사실은 저희 엄마가 보여주셨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거든요. 아니 어머니 말씀이 나온 김에 온라인 질문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네. 최초의 여성 임원을 키워낸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 의학 기초 과정 정도를 아마 한 1년여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여자가 어디 피 뽑고 이런 걸 공부하고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끌고 가셔서 결혼을 시켰고 그 당시에는 일을 하는 여성이 정말 없었죠. 그 당시에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에 무슨 변고가 생겼든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어머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딸만 셋이셨어요. 그 당시에. 막막한 일이 벌어져도 뭔가를 찾는 사람한테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그때 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한 학교마다 양호 교사를 두는 걸 제도로 만들고 싶었을 때였다고 해요. 한 10명 정도를 뽑는 그 공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경쟁도 굉장히 셌다고 하는데 응모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10분 중에 한 분이 되셔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양호교사인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충 하는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자, 거인의 다음 인생 네컷도 궁금합니다. 네. 맛있는 쿠키 사진이 나왔는데 쿠키 사진이 왜 인생 네컷 사진일까요? 이 쿠키와 관련된 일이 제 일생 최대의 고민을 할 때였어요. 제가 임원이 되니까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제 딸이 한 3,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점점 더 바빠지니까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엄마 나는 내 인생에 꿈이 있다면 쿠키랑 빵 구워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주는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나를 너무 절실히 원한다고 이거 없으면 나는 결핍이 될 것 같아 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어린아이의 말로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인생을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한 일에는 깊이 고민해보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면 고 하고 단호히 가는 편인데 이 일만은 그렇게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일이냐 육아냐 이게 네. 참 난제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긴 내렸어요. 너가 크면 엄마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이런 일을 잘 해내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그냥 할 수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냈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알겠어 엄마 바로 받아들였어요. 네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사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엄마 회사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쿠키 구워달라고 하는데 그걸 누르고 하려니까 고민이 너무 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뭐를 달래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정말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오랜 시간 늘 많이 본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아이하고 무엇을 나누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치 해결책을 얻은 거야. 아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 그 용어를 정해버렸어요. 퀄리티 톡이라고 정했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네가 그날 엄마하고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숙제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꼭 와서 그 얘기 들어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때는 회식하고 사실은 약간 취해서 들어왔는데 아이는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막 졸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이가 엄마 여기서부터 졸았으니까 내가 다시 리와인드해서 여기부터 얘기할 테니까 깨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 네. 뜻밖의 열매를 맺은 게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아마 이러기 쉬웠을 것 같아요. 너 숙제했니? 빨리 가서 공부나 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하고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온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독한 사이가 된 거죠. 그런 걸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게 막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생을 살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더 많은 것, 더 큰 거는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데는 사실은 저희 엄마가 보여주셨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거든요. 아니 어머니 말씀이 나온 김에 온라인 질문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네. 최초의 여성 임원을 키워낸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 의학 기초 과정 정도를 아마 한 1년여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여자가 어디 피 뽑고 이런 걸 공부하고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끌고 가셔서 결혼을 시켰고 그 당시에는 일을 하는 여성이 정말 없었죠. 그 당시에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에 무슨 변고가 생겼든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어머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딸만 셋이셨어요. 그 당시에. 막막한 일이 벌어져도 뭔가를 찾는 사람한테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그때 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한 학교마다 양호 교사를 두는 걸 제도로 만들고 싶었을 때였다고 해요. 한 10명 정도를 뽑는 그 공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경쟁도 굉장히 셌다고 하는데 응모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10분 중에 한 분이 되셔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양호교사인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충 하는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동네에 뭐 어디가 이렇게 뭐 무너져서 길이 좀 뭐 험해졌다든가 그런 일이 이제 있으면 일단 딱 나가서 현장 답사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딱 보시고 이 정도면 내가 관공서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할 만하다 생각하시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직접 가세요. 약속도 안 했는데 어떤 노인 할머니가 오셨는데 만나게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반드시 오늘 해결해야 될 일을 갖고 왔으니까 무작정 기다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쫙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고 주민들이 그런데 이건 당연히 관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구청장님이 그러셨대요. 지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틀리신 말씀이 없습니다. 즉각 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꽤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본 것도 제가 그래도 이런 길을 택했던 거하고 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머니로부터 산 교육을 받으셨군요. 그런 셈이죠. 예. 네. 우리 어머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여성 관련한 주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한번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면 제가 자랐던 시절만 해도 한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4에서 6명이었었어요. 그 6명 중에 큰오빠, 막내 남동생이 있고 딸이 4이다면 그 당시에는 이 딸 4명이 구로공단 가서 일했습니다. 아들 둘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교육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잘 살게 됐잖아요. 그 교육열로 산업화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한 80년대 이렇게 와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됐죠. 아들, 딸, 뭐 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다 잘 살게 되니까 똑같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7, 80년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뭡니까? 결혼 퇴직각서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재직 중에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자진 사직하겠음을 서약하옵고 본서를 제출합니다. 정말 야만의 시대였네요. 네. 근데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서를 쓰는 시대만 해도 조금 나중이에요.
알아서 나가야 했어요.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조금 더 남아서 일하고 싶은 여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각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런 각서를 그럼 여성분들이 회사 들어갈 때마다 다 쓰셨던 거예요? 네, 회사가 요구하면 써야 했어요. 그래야 입사가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느 산간벽지에 오지에 가더라도 딸이기 때문에 교육을 차별하는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없죠.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피 속에 뼈 속에 남존여비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불과 30년 내지 5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우리의 그 강한 교육열이 여성들까지 다 교육을 시켰어요. 자원을 갖고 있는데 활용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세상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라든가 사회가 빨리빨리 여기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가야 되는 거죠.